서울의 저녁 퇴근 시간. 사무실 불빛들이 하나 둘 꺼지며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 나온다. 그 사이 철수도 어깨에 노트북 가방을 걸치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는다. 철수는 40대 중반의 중견 직장인이었다. 넥타이는 늘 구겨져 있고 스마트폰 알람은 분 단위로 울려댔다. 그에게 인생이란 늘 시간과의 전쟁이었고 회사 성과와 승진만이 전부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걸려온 전화 휴대폰 화면에 어머니라는 이름이 떴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깨로 가방을 축혀 올리며 대충 전화를 받는다. 엄마 왜? 철수야 잘 지내지? 요즘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니? 바빠서 그래 회사 일이 많아. 그래도 얼굴 한번 보러 내려오면 안 되겠니? 집이 좀 쓸쓸하다.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지하철 소음 속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온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도 미팅 잡혀 있다니까 맨날 내려오라 하지 말고 그냥 지내 건강관리 잘하고. 순간 어머니 쪽에서 짧은 침묵이 흐른다. 마치 삼켜버린 눈물이 목구멍에 걸린 듯한 침묵이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괜한 말을 했네.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나중에 시간 나면 간다고. 뚝 전화를 끊는 철수. 그는 잠시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짜증스럽게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그러곤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참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며칠 뒤 시골집. 어머니는 작은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었다. 가을 햇볕이 따사롭지만 허리는 구부정하고 손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다. 그 손으로 수십 년간 밥을 짓고 아들을 키우고 남편의 폭력까지 막아냈다. 잠시 마당에 앉은 어머니는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쉰다. 철수 아버지 같아질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 어머니의 눈빛은 먼 과거로 흐려진다. 젊은 날의 남편은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했다. 생활비를 도박에 탕진하고 집에선 고성방가. 그 속에서 유일한 희망은 철수였다. 그러나 철수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듯 했다. 무뚝뚝하고 점점 더 냉정해지고 어머니를 짐으로만 여기는 태도. 다시 서울. 철수는 회사 회의실에서 팀원들을 호통치고 있었다. 이 보고서 대체 누가 만든 거야? 고객한테 이걸 그대로 보낼 거야? 다시 해와. 그의 말투는 날카로웠고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인다. 철수의 성격은 회사에서 냉혈 상사로 통했다. 회의가 끝나자 부하 직원이 소심하게 물었다. 부장님, 주말에 가족분들하고 어디 가세요? 가족? 하하, 나한텐 그런 거 없어. 그냥 일이나 하지. 비웃듯 대답하는 철수. 하지만 속으로는 어딘가 불편했다.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밤 철수의 집. 그는 홀로 라면을 끓여 먹으며 TV를 켠다.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온다.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리모컨을 꺼버린다. 저런 게 다 쇼지 쇼. 그때 휴대폰이 진동한다.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알림창을 밀어버리고 라면, 국물만 후루룩 들이킨다. 며칠 뒤 어머니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쥔다. 숨이 가빠지고 몸이 휘청거린다. 다행히도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부축해 주어 가까운 병원으로 실려간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말했다. 큰 이상은 아니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식분께 연락드려야겠네요. 이웃은 전화를 걸어 철수를 찾았다. 철수 씨?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셔요. 얼른 좀 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오늘은 좀 곤란한데요.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내일이나 모레쯤 가겠습니다. 차갑게 말하는 철수.
이웃은 어이없다는 듯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그날 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 남편의 폭력에도 돈 한 푼 없는 가난 속에서도 철수만은 지켜내려 했던 지난 날. 그런데 이제는 가장 기대던 아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고독이 차오른다.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익숙한 낡은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사방에 쌓인 채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짐과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젠 정말 정리해야 할 때가 왔구나. 어머니는 홀로 중얼거렸다. 삐걱이는 마룻바닥에 조용히 앉아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열었다. 상자 안에서는 낡은 천조각, 빛바랜 사진, 어린 시절 철수의 학교 성적표 그리고 앙증맞은 작은 상자 하나가 나왔다. 조심스럽게 열어본 그 작은 상자 속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철수가 드림. 이라고 쓰인 한없이 서툰 어린 시절 철수의 카드가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색종이로 곱게 접어 넣은 카네이션 한 송이가 마치 보석처럼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눈가에 순식간에 뜨거운 물기가 차올랐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얼마나 정성껏 접었을까. 까마득했던 그날이 아련하게 되살아났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 철수가 작은 손으로 접어온 색종이 꽃을 내밀며 해맑게 말했다. 엄마, 이거 내가 직접 만들었어. 항상 고마워.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세상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던 단단함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 했다. 값비싼 보석도 화려한 꽃다발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 어머니는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그 꽃을 잊은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색종이 카네이션을 가슴팍에 가져다 댔다. 허름한 옷 위에서 시간의 흔적이 역력한 색종이 꽃이 어설프게 흔들렸지만 그녀의 메마른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철수야, 내 마음은 여기에 있었구나. 며칠 뒤 철수는 결국 마지못해 시골집에 내려왔다. 형식적인 의무감 회사가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그는 굳게 닫힌 마음처럼 무뚝뚝한 표정으로 현관에 들어섰다. 엄마, 나 왔어. 철수야, 왔구나. 어머니는 세상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었지만 철수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다. 방을 대충 둘러보던 철수의 눈에 우연히 상자 하나가 들어왔다. 무언가에 홀린 듯 상자를 열자 그 안에 웅크리고 있던 색종이 카네이션이 그의 시선을 붙들었다. 순간 철수의 손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빛바랜 색종이 꽃 투박하지만 정직하게 접힌 자국들, 어린 시절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만들었던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꽁꽁 봉인되어 있던 오래된 기억들이 마치 수면 위로 솟아오르듯 철수의 머릿속을 강렬하게 채웠다. 어린 시절 철수는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갔다가 장난감 가게 앞에서 멈춰섰다. 진열장 넘어 번쩍이는 로봇 장난감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한참을 서 있었다.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 떼를 썼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만 가득했다. 초라한 단칸방으로 돌아온 그날 밤 철수는 배가 고프다고 다시 울며 졸랐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기 몫의 밥그릇을 철수 앞에 밀어주었다. 철수야, 엄마는 배 안 고프다. 내가 다 먹어. 며칠 뒤 어머니는 밤낮으로 공장 잔업을 하거나 동네에서 허드렛일을 도우며 손이 부르트도록 돈을 모았다. 그렇게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겨우 마련한 돈으로 장난감 가게에서 작은 로봇을 사왔다. 그때 어린 철수는 세상 모든 행복을 얻은 듯 환하게 웃으며 로봇을 들고 뛰어다녔다. 그러면서도 어머니에게는 색종이로 삐뚤빼뚤 접은 하트 한 장을 건넸다. 엄마, 나도 엄마 선물 줄래? 그날 어머니는 그 작은 하트를 받아들고 눈물이 글썽였다.
우리 철수 엄마한테 세상 제일 큰 선물 했구나. 현재로 돌아온 철수는 바스락거리는 낡은 색종이 꽃을 쥔 채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흐릿한 바람소리와 함께 종이의 마찰음이 아프게 울렸다. 갑자기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거대한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바쁘다는 핑계로 무심했던 수많은 시간들. 어머니의 걱정 어린 전화를 귀찮아하며 끊어버렸던 순간들. 쓰러지셨다는 연락에도 회사 핑계를 대며 외면했던 쓰디쓴 자기 자신. 모든 장면이 마치 씻을 수 없는 죄처럼 그의 눈앞에 쏟아져 내렸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철수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색종이 꽃은 그의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구겨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부엌 문틈 사이로 어머니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 안듯 따스하고 깊은 눈빛으로. 철수는 거실 바닥에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었다. 그의 떨리는 소나귀에는 바스락거리는 색종이 카네이션이 간절한 듯 쥐어 있었다. 그 건너편 묵묵히 앉아있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는 끝내 흐느낌으로 변하고 굳어있던 몸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파르르 떨렸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마치 얼어붙은 듯한 아들을 가만히 응시했다. 이내 작고 메마른 입술이 조용히 열렸다. 철수야, 울지 마라.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건 엄마다.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철수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수많은 후회와 죄책감이 거친 파도처럼 그의 가슴을 집어삼켰다. 엄마,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그때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참고 또 참았는지, 왜 늘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는지. 철수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점점 흐려졌다.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려 차가운 바닥을 끈적하게 적셨다. 어머니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철수의 축축한 손을 감쌌다. 주름진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철수의 마음속 얼음을 녹이듯 스며들었다. 괜찮아, 철수야. 엄마는 그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이다. 오히려 엄마가 더 미안하지. 좋은 아버지를 주지 못해서, 내게 상처만 남겨서. 어머니의 절절한 고백에 철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식으로서의 의무마저 외면했던 자신의 무심함이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온몸을 헤집고 지나갔다.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회사 핑계, 돈 핑계, 바쁘다는 핑계 더 이상 무심히 하지 않을게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는 슬픔과 사랑이 뒤섞인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철수야. 그거면 됐다. 이젠 우리 남은 시간을 소중히 아끼면서 함께 보내자. 그날 밤 철수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다. 색종이 카네이션 외에도 어린 시절 자신이 서툴게 만든 작은 종이 인형,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그림, 꼬깃꼬깃한 편지들이 가득했다. 한 장 한 장 빛바랜 종이들을 넘길 때마다 어린 철수가 남긴 해맑은 흔적들이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따뜻하게 파고들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장난감이나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켜켜이 쌓인 무한한 사랑과 굳건한 신뢰, 희생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긴 살아있는 증거였다. 철수는 굳게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더 늦기 전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이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더 진심으로 활짝 웃게 해드리고 싶었다. 며칠 후 시골집 마루. 철수는 어머니와 함께 따스한 차를 마셨다. 창문 틈으로 살랑이는 가을 바람이 스며들고 옅은 햇살이 방 안을 포근하게 감쌌다. 낡은 탁자 위에는 작고 바랜 색종이 카네이션이 놓여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깊어진 마음을 연결하듯 바람결에 살짝살짝 흔들렸다. 철수는 살며시 손을 뻗어 주름진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고요히 눈을 감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옅은 미소가 어머니의 얼굴에 번졌다. 그 순간 과거의 무거웠던 후회와 사무치던 슬픔, 그리고 새롭게 싹트는 화해의 기쁨이 따뜻한 온기처럼